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시간이죠.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나홀로 오른 소형주, 새 정부 출범 수혜 볼까? 그렇습니다. 올해 5월 초까지는 국내 증시 소형주의 상승률이 다른 시총 중형주나 대형주보다도 좋았다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현 시점에서 과연 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오늘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시총별, 즉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주가 등락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규모별로 수익률이 엇갈렸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대형주와 중형주의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소형주는 오히려 상승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 만큼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약 11% 하락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총 규모별 수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로 구분을 해봤는데 대형주는 코스피 시장 시총 1위부터 100위입니다. 수익률은 올 초보다 약 11% 하락했는데요. 특히 대형주 중에서도 시총 상위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이상 하락했죠. 플랫폼주와 게임주도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20%대 하락을 기록했고 크래프톤과 NC소프트는 모두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중형주의 수익률도 보겠습니다. 중형주는 시총 101위부터 300위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올 초보다 약 4.7% 하락했습니다. 반면 소형주는 약 4.5% 상승했습니다. 시총 300위 이하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소형주 중에서도 한신기계는 올 초보다 약 270% 상승했습니다. 일동리스는 198%, 한일철강은 12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인의 수급 보겠습니다. 1월 3일부터 오늘 기준인데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약 11조 2,49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월별 흐름을 보시면 2월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모두 매도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1월에는 약 1조 4,620억 원을 팔아냈는데요. 2월에는 매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약 7,98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 매도액이 대폭 커졌습니다. 3월 5조 1,170억 원을 매도했고 4월부터 5월에는 5조 4,680억 원을 팔아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의 의견도 보시죠. 두 증권사의 의견이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로는 외인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원화 약세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유망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IBK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아예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대형주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적 전망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소형주에 몰렸던 자금이 대형주 쪽으로 빠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의 수급 동향과 자금 흐름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상반기 소형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이 아무래도 이 새 정부 정책 테마주라든지 뭐 정책 수혜주 때문인가 아닌가 싶은데 또 증권사 의견을 보니까 이 상반되는 의견을 냈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소형주랑 대형주랑 수익률 게임하라고 하면 예.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소형주가 수익률 상승은 더 높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기본적인 거고 통상적인 건데 가볍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시가총액이 뭐 100조짜리 이상들이 한 달에 월봉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조 이상 되는 또는 시가총액 50조 이상 되는 종목군들이 월봉상 한 달에 100% 상승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소형주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올해 상반기 들어서 지금 현 시점 연중 상승률이 좋은 이유는 반사적으로 대형주의 어떤 모멘텀이 부진하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소형주가 지금 매력이 좀 발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형 우량 자산들은 우량주들은 모멘텀도 부재하고 예.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치이면서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 배경에 있어서는 첫 번째 대형주의 모멘텀 부재
수급 예. 부재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실적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변수 때문에 이슈적인 것과 테마적인 것에 대해서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중 최고가 상승률 쭉 여러분들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에서 보시면 연중 최저 저점에서 연중 고가까지 올라온 거 보면 대표적인 종목 휴림 로봇, 예. 한신기계, 뭐 하이크 코리아, IS 이커머스, 베셀, 멜파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기산텔레콤, 미래생명 자원. 요 정도인데 요 상승 종목들만 보더라도 정말 생소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또 하나 보니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소형주 중에서 괜찮은 어떤 이슈 모멘텀이나 또는 실적까지 좀 반영되는 종목이 있냐고 찾아봤더니 있습니다. 제강인데 강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상승률의 종목 보면 KG스틸, NI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문배철강, 금강철강, 동일제강, 철강, 제강 업종들인데 특히나 예. 보면 관관 업종들이 상당히 상승을 보여줬다. 그리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쪽에서 나오는데 TYM이라든가 TYM 같은 경우 실적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도 저도 왜 이렇게 좋은가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 우크라이나를 엮여요. 이유인즉 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창지대가 쑥대밭이 되다 보니까 곡물 가격도 올랐습니다만 농기계들도 당연히 파손됐겠죠. 큰 곡창지대에서 향후에 재건을 하게 되면 예. 농기계 수요도 늘어날 건데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곡물에 대한 비축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 북미 시장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단가까지 상승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농기계의 수요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관광업체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유정관 관광용들이 예. 북미 시장에서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 요 두 섹터의 테마는 1분기 실적도 좋고 아직 발표한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2분기 가는 과정에서도 더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당분간 중소형주 중심 투자 좀 더 네. 갈 거라고 보세요? 중소형주는 저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 수익률 게임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좀 압축이 되겠네요. 과거처럼 섹터가 확 펼쳐졌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어떤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주도 테마들은 아직 확연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지금 줄여서 가면 몇몇 아주 소수의 섹터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분석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 게임을 당장에 추구하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우량주의 가치 분석을 통해서 지금은 대형주들을 사모아갈 수 있는 뭐 줍줍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우량주를 지금 당장 수익을 추구하기에는 부담스럽겠지만 향후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아무래도 정책 수혜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이 좀 더 유리할까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뉴스는 뜬다 이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우량주나 어떤 섹터 자체가 실적의 산업이 나타나면 부각하는 측면이 적어질 거고 만약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뭔가 약세적이고 답답하고 우량주 상승 터닝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더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단기 투기성 자금들이 예를 들면 대형 우량주들에서 못 참고 손절치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안정적인 투자의 가치로 본다면 이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나. 우량주 쪽으로. 그리고 정책 테마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정책 수혜자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업종 중에서 우리 제 파트너님은 어떤 쪽 업종에 관심 두십니까? 오늘 이제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우리가 3월 특집에 반려동물 이 시간에 그랬죠. 네, 예. 처음 다뤘잖아요. 뭐 다른 어떤 코너에서도 반려동물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나왔던 노토스를 한번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벌써 3월 달에 대통령 당선 그때 특집이라고 그래서 오늘 엄청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책 테마를 벌써 그때부터도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회자가 되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인데 원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원전은 뉴스가 뜨고 이슈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정책에서 원전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점에서 단기 변동을 이용한
트레이딩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완전히 이제 정말 정책 수혜주야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는 전략에 있어서는 좀 반대 의견을 확실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변동 이용화 확대, 변동 이용화 매매를 하시고, 그다음 우주 산업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떠나면서 예. 인공위성, 초소형 인공위성 100기를 올리겠다. 이게 또 이어지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대통령은 한 분입니다만 정책위 때 또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요. 안철수 위원장이 또 이 항공우주 산업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도심항공 예. 얘기하면서 이쪽 인공위성 관련된 우주산업 관련된 테마도 결국 정책의 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시작하면서부터 뭐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발표할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움직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테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가덕도거든요. 예.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어서 이런 것들이 단발적으로 정책 테마로 저는 움직일 수 있다. 그 정책의 실적인 수혜 업종, 저는 테마 성격이 거의 90% 이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 또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오는 13일 예정된 MSCI 반기 리뷰죠. 이 MSCI 지수 전기 변경 결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 지수 편입 예상되는 종목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몰리는 만큼 투자자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담규 캐스터가 이 증권가가 예상하는 편입 평출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이벤트는 MSCI 반기 리뷰입니다. 13일에 리뷰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증권사가 예상하는 편입과 편출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유진투자증권은 5월 편입 예상 종목으로 현대중공업을 꼽았습니다.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외국인이 현대중공업을 2,380억 원 순매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른 조선주와 대비해서도 매수액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었던 KT는 편입군에서 제외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외인 투자자가 매수 가능한 주식의 비율이 15% 미만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출 예상 종목으로는 녹십자와 롯데쇼핑, CJ와 아모레 G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유한타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유한타증권은 편출 예상 종목으로 시젠과 SK텔레콤, LG화학을 꼽았습니다. 시젠에 대해서는 편출 확률이 가장 높다고 밝혔는데요.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율이 47%를 넘었고 이는 지수 잔류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의 편출 시기는 8월이 아닌 5월의 정기 변경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분율 문제로 편출될 경우 1년간 MSCI 지수에 재편입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LG화학의 편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시 이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MSCI 지수 편입과 편출 예상 종목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이 시장에서 가장 좀 예상을 하는 게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데 그것 네. 때문인지 좀 외국인의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좀 현대중공업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MSCI 요거는 늘 좀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예. 편입을 한다 그러면 편입 이전에부터 수급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미리 캐치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확정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고 뉴스가 뜨고 이제 확정적이다라고 나서 알려지기 시작하면 과거 사례를 보시죠. 그렇죠. 예, 보시면 이건 좀 속상해요. 제가 예. 왜냐하면 저도 알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메리츠 금융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게 알려진 게 2011월 정도였거든요. 미리 선반에서 올라가요. 메리츠 예. 화재도 제가 준비했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고 나서 다가오면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데요. 예. 또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도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보시면 작년 8월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입 이전에 다 올려놓고 더 올려놓고 맞습니다. 조금 더 올려놓고 발표가 임박하면 차익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현대중공업이 편입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사실 전략적으로 의미는 없다 저는 봐요. 근데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조선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산업이 사이클이 호황은 맞습니다. 수주가. 근데 관건은 수주가 호황이다 하더라도 꼭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 인건비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대중공업은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이 많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관망으로 더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반대로 편출 예상되는 종목은요? 좋지 않죠. 수급에 계속 반영이 돼서 안 좋은데 네. 편출 예상되는 종목을 보면 뭐 녹십자든가 롯데쇼핑, CJ인데 실적으로 롯데쇼핑만 보더라도 예.
마트가 성장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도 아마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잠깐만 생각하시면 전자상거래가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트가 과연 유통 채널에서 선점하고 갈 수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예. 그 변화를 가장 더디게 하는 그룹 중에 하나 롯데라는 점이 있어서 저는 이 편출된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뭐 제한적이다. 수급은 계속해서 좀 편출이 돼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악재로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당분간에 뭐 수급이 더 크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모멘텀이 확실히 바뀌거나 이 회사가 이제 더 좋아질 거야. 예. 이렇게 당장에 좀 성급하게 대응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오늘 230 종목 캐치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을 캐치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AP위성, 위성통신 단말기 업체죠. AP위성 어떤 진단을 하셨습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부진해요. 막 네.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예. 길게 보면 우량주인데 좀 이 테마 성격, 정책의 테마에 좀 발맞춰서 그래도 그 안에 좀 찾아보자 그러면 아까 했듯이 관광 제강 쪽이라든가 네. 농기계 쪽인데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관련된 산업. 그렇죠. 누리호 발사가 6월 달에 있는데 예. 앞으로 이 AP 위성 같은 더 주목되는 건 이 위성통신 단말기인데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기지국 설치해서 이렇게 통신이 장애 없이 잘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게끔 한다면 예. 예. 기지국 설치가 필요 없는 거 위성에서 때리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간지역이라든가 뭐 사막 지형이라든가 전부 다. 예. 그런데 기지국 설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도심이야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관련된 장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AP위성이기 때문에 향후 우주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나올 때 정책적으로 테마 형태로 주도라보다 그 섹터가 움직일 때 AP위성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최근에 계약 후 수주권들도 보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좀 조금 더 증가하는 국면들이 보인다는 점 4분기에 예. 그런 점에 있어서 AP위성은 5월달, 6월달 관심을 한번 볼 만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30 종목 캐치 오늘은 소형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